자, 이번에 이제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 대입시험을 위한 모의평가인데요. 그 중에 4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의 경우에는요, 신식화폐 발행 장정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조세급납화 법령을 반포되어 몇 월 며칠자로 은화를 본위로 하는 무슨 제도? 은본위제가 실시된 거죠. 그죠? 은본위제. 자, 우리 조세급납제와 은본위제는 언제 나온 겁니까? 요거는 1차 갑오개혁 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안 됩니다. 1차 개혁 때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린 조세급납화. 이 조세급납화 때문에 은행도 만들어지는데 그 은행이 바로 조선은행이죠. 조선은행은 1896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1차 갑오개혁은 1894년에 있었던 개혁이었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알고 있죠? 자, 은본위제 그리고 조세급납화를 보고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화폐 조례 시행을 했는데 정부는 몇 월 며칠자로 메가타 재정구문의 지침에 따라 오케이 메가타 언제 왔죠 이 사람? 1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재정구문이죠. 1904년에 1차 협약에 따라서 파견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1905년부터 출시된 우리나라의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돈이 있었죠? 전한국에서 발행하는 백동화가 본위화폐였는데 이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조치였어요. 이걸 통해서 뭘 실시한다? 그렇죠. 금화를 본위로 하는 금본위제로 바꿨던 거죠. 이거는 1905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 위에 거는 1894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 두 개를 딱 기준으로 놓고 기억과 니은을 보라는 문제죠. 자, 우리 1차 기억 매우 중요한 기억입니다. 1차 기억은 일본의 간섭하에 군국기 묻혀주도록. 다만 이제 그 당시 정말 다행이었던 건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도 인물이었던 김홍집이 자기 나름대로 자주적인 기억을 추진했던 거. 이게 1차 기억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2차 여기 나오는 화폐정리 사업은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정권을 예속시킬 목적으로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돈을 부등가 교환했단 말이에요. 부등가. 백동화를 전부 다 100% 그대로 액면가대로 교환해 준 게 아니라 갑, 을, 병종 나눠가지고 갑종은 2전놀이, 을종은 1전, 병종은 제로 이래가지고 5원짜리 돈을 최대 액면가를 절반으로 최소는 아예 그냥 폐기 처분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이 확 줄어들었고요. 특히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계층들이 전부 다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누구? 상인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돈을 갖고 있었던 은행들 100% 몰락하면서 이런 재정이 모두 다 일본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오케이? 알고 있죠? 자, 이것 통해서 한번 문제 볼까요? 자, 기억은 청의 간섭하에 이루어졌다 돼 있는데 청이 아니죠. 갑오개혁은 누구의 간섭? 일본의 간섭하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일본의 간섭이 있었지만 전쟁이었기 때문에 약간 자주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기억을 위하여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돼 있는데 이 전환국은 돈을 담당하는 기구란 뜻이에요. 1883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독일인 멜렌드로프의 건의에 따라서 신식화폐를 발행하려고 만든 기구가 전환국이었어요. 여기서 발행한 돈이 백동화였고요. 처음엔 당호전을 주했다가 1900년대부터 백동화를 발행하여 이게 우리나라의 본위화폐가 되었었죠. 아직까지는 주조화폐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것 자체는 188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동화 발행은 1900년부터니까 갑오개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하여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쵸? 화폐 정리 사업으로 누가? 우리 한국의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랬어요. 니은 이후 일본의 제1은행권이 드디어 공식 화폐가 된 거죠. 우리의 돈은 모두 없어지고 일본의 제1은행권이 우리나라의 본위화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아주 안타까운 측면이죠. 바로 여기는 디귿과 리을이 정답 되겠네요. 정답은 굳이 찾자면 5번 되겠네요. 되나요? 우리 화폐 관련해가지고는 전근대부터 쭉 내려오는 화폐 정책들을 통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려 때 있었던 고려 성종 때의 건원중보부터 고려 수종 때 만들어진 다량의 화폐들 해동통보, 동국통보, 사만통보, 또 해동중보, 동국중보, 사만중보 거기다가 고액화폐인 은병까지 활구라고도 불렀죠. 이게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돈인데 제대로 유통은 안 됐어요. 관영상점 정도에만 쓰였고요. 고려 말에 가면은요, 공양왕 때
저화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저화가 뭐죠? 종이돈입니다. 지폐. 이게 발행됐습니다만 역시 유통은 부진했고요. 조선 초가 되면은요, 세종 때 저화와 더불어서 조선통보라는 돈을 발행했었죠. 역시 유통은 부진했었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화폐가 쓰이는 건 언제부터? 조선 후기 들어와서 인조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의 시주조 이후 그게 효종을 거쳐 숙종 때부터 본위화폐가 됩니다. 이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화폐 유통이 활성화됐고요. 그 와중에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누구나 집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꺼내지 않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는 이른바 전황을 초래했고요. 이 전황은 물가의 하락 상승, 바로 하락을 가져오죠. 시중에 돈이 없으면은 돈을 조금만 줘도 물건을 주겠죠. 돈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전근대의 화폐 정책을 쭉 연결해 두시고, 이게 근대기 화폐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방금 봤던 내용 정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금본위자라든가 은본위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시기였는지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오케이? 이 화폐 정책 반드시 정리하시고 가세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